그 아이를 대신 보내시오. 그 한마디에 마당이 얼어붙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멎은 듯 했지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비단을 입고 자란 아이 하나, 그리고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아이 하나.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그 아이는 혼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치마고름을 매는 손끝이 자꾸만 풀렸지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의 삶이 이미 지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마에 올라탔지요. 그리고 그날 그 혼례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과연 그 아이가 향한 곳은 또 다른 지옥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운명의 시작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처럼 잊혀진 얘기와 사람 냄새나는 사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도 행복 많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 길을 더 걸어야 닿는 작은 고을, 청사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때는 늦봄이었습니다. 살구꽃이 지고 나면 여름이 온다고들 했지요. 그런데 그 해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꽃은 피어 있는데 어딘가 서늘했고 햇살은 따뜻한데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봄이 이상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정작 봄이 없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이름 아가씨였습니다. 이름이 이름이라 마을 사람들은 종종 웃으며 물었지요. 이름이 서이름이면 성은 뭐냐? 서가입니다. 그럼 서씨 집딸이 이름이 이름이란 말이냐? 그러면 아이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아버지 서참봉이 지어준 이름이었으니까요. 살아있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름이 이름이면 어디 가서도 자기 이름 잊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잊지 말라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이름이 11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낡은 초가집 하나, 묵은 밭, 두 마지기, 그리고 다 읽어 표지가 해진 책 몇 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이 3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이름에게는 이제 혈육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도 못 되어 친척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촌형 서달수였습니다. 이름은 그를 큰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큰아버지는 상복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마당에 들어서더니 집 안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마치 자기 것을 확인하듯이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큰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살아야겠다. 이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 혼자 이 집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름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집은 청사년 읍내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반듯한 기와집이었지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름은 느꼈습니다.
이 집은 차갑다고. 벽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루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 온기가 없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이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이 커야 살림을 배우지. 그 말이 인사였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어서 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름의 하루는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밥을 안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큰아버지 내외가 밥상을 받을 때, 이름은 부엌 한쪽에서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큰집 아이들이 새 옷을 입을 때, 이름은 작년 옷의 기운 자리를 또 기웠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름아, 울음은 혼자 있을 때 우는 거야.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그 사람이 내 약점을 갖게 된단다. 그래서 이름은 혼자였습니다. 새벽에 물을 이고 우물에서 돌아올 때 잠깐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이것저것 챙겨가면서 책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글이라곤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름은 그 책 중에서 딱 한 권만 몰래 품에 안고 왔습니다. 표지가 닳고 닳아서 글자도 잘 보이지 않는 책이었지요. 아버지가 이름에게 글을 가르칠 때 쓰던 책이었습니다. 밤이면 이름은 그 책을 꺼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아버지가 짚어주던 자리를 따라 짚었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묵은 먹 냄새와 손때 냄새가 섞여서 이름은 그게 아버지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이름이 13시 되던 해봄, 큰아버지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건넌 마을 양반이었지요. 마당에서 큰아버지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름은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간에 한 번 자기 이름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서이름. 분명히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은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어머니도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름에게 전보다 조금 더 많은 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이름은 그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왠지 이 밥이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한 밥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밥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별이 많은 날은 누군가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란다. 그때는 그 말이 좋은 뜻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었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살구꽃이 다 지고 나면 여름이 온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해에는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이름에게 여름이 먼저 왔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큰아버지가 이름을 부른 것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부엌을 닦고 있을 때였지요. 큰어머니가 와서 말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너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엔 뭔가를 시킬 때 툭 던지듯 말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이름의 발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한 발씩 떼어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큰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그 옆에 낯선 문서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이름은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천장을 한 번 보더니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내 혼처가 정해졌다. 이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처.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13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직 어리다 했겠지만 조선 땅에서 13이면 혼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렇게 갑자기 어디입니까?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이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큰아버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연풍현이다. 연풍현. 이름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양에서도 먼데 청사년에서 또 얼마나 먼 곳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아주 멀다고. 상대는 누구입니까? 큰아버지가 다시 멈칫했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최 씨 집 도련님이다. 나이는 25이고 이름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빠르게 셈을 했습니다. 12 차이.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25 도련님이 13 아이와 혼례를 합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어머니가 옆에서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그쪽 사정이 있다. 내가 알 것은 없어. 이름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혼처가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이 방에 불려온 것은 의견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통보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달 안으로. 한 달. 이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에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이름은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맑은데 텅 빈 느낌이었지요. 마치 항아리 안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책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쓸었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따라 더 진하게 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냄새가 진해진 게 아니라 이름이 더 간절하게 맡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름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했어도 이름을 팔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 단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판 것입니다. 큰아버지는 자기를 판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름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쳤습니다. 큰아버지 내외가 밥상을 받는 동안 이름은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이름은 우연히 큰아버지와 이웃집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최 씨 집 도련님이 어딘가 모자란다던데 사실이요?
큰아버지가 낮게 웃었습니다. 소문이란 게 다 과장이지 않소. 조용한 분이라는 거지. 그런데 왜 그 집에서 연풍년을 두고 여기까지 혼처를 구하러 왔겠소? 뭔가 흠이 있으니 그런 게 아니오? 나야 모르지. 우리도 고아, 조카 하나 시집이나 보내면 그만이고. 이름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고아, 조카. 시집이나 보내면 그만. 소리도 없이 그 말들이 가슴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칼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웠습니다. 아주 깊숙이까지. 이름은 그날 이후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살아남겠다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은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지요. 이름아, 사람은 어디에 놓이든 뿌리를 내려야 한다. 뿌리가 있으면 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 이름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름에게 남은 것은 그 말뿐이었으니까요. 혼례 날짜는 다음 달 열나한 날로 정해졌습니다. 봄이 완전히 가기 전이었습니다. 꽃도 다 지기 전이었습니다. 이름은 창 너머로 마당의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가지 끝에 꽃잎 하나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떨어질 듯 말 듯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이름은 그 꽃잎이 언제까지 버티나 지켜보았습니다. 꽃잎은 그날 밤 내내 버텼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이름의 하루는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쳤습니다. 큰아버지 내외가 밥상을 받는 동안 이름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을 쓸고 밤이 되면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책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전에는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기억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연풍년이 어디쯤일까 생각했습니다. 물을 끓이면서 최 씨 집 도련님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습니다. 마당을 쓸면서 자기가 다시는 이 마당을 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제일 이상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다행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머문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두 가지 무서움 사이에서 이름은 그냥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혼례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큰어머니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옷을 맞춰야겠다. 방 안에 낡은 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 천은 아니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쓰던 것들을 꺼낸 것이었지요. 빛이 바랬지만 그래도 이름이 입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큰어머니는 이름에게 서보라고 하더니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대강 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칭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뭘 느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치수를 확인하듯 말한 것이었지요. 이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큰어머니가 천을 접으면서 물었습니다. 겁나냐?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이름은 잠깐 큰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큰어머니는 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대답했습니다.
큰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시집이란 게 다 그런 거다. 가봐야 아는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말이 야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에서 따뜻한 말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름이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우려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벽이 얇아서 들렸습니다. 그 집에서 또 사람이 왔다더구만. 큰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내가 만났어. 뭐래요? 혼례 날짜 못 바꾼다고. 그쪽에서 급하다는 거야. 왜 그렇게 급한 거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상태가 안 좋아진 모양이지. 그 전에 혼례를 올려야 집안 체면이 선다는 거야. 상태가 안 좋다. 이름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모자란 도련님이라는 소문. 25세, 아직 혼처를 못 구했다는 것. 급하게 멀리서 혼처를 찾아왔다는 것. 이름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다 맞췄는데도 그림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모르는 것이 때로는 아는 것보다 더 무거우니까요.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차피 고아 하나 보내는 거야. 거기서 잘 살면 다행이고 못 살아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름은 이불을 턱까지 당겨 올렸습니다. 어차피 고아 하나. 또 그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담 너머에서 들었을 때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차가워졌는데 두 번째 듣는 지금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아는 말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또 눌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일어나 앉아 아버지의 책을 꺼냈습니다. 등잔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표지를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이름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손에 쥔 채로 어둠 속에서 혼자.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이 책으로 그를 가르칠 때 딱 한 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8살 때였지요. 글자를 배우다가 이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를 알면 뭐가 좋아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를 알면 혼자서도 말할 수 있단다. 혼자서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그를 아는 사람은 종이에 말을 남길 수 있어. 그게 글의 힘이야. 이름은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어둠 속에서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풍현이 어디든 최씨 도련님이 어떤 사람이든 이 책만은 가지고 가야겠다고.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호지가 살짝 울었습니다. 이름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에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마지막 꽃이 하나가 며칠째 버티고 있었지요. 이름은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꽃잎이 버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무릎 위에 책을 올린 채로 밤이 깊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살구꽃 마지막 잎은 없었습니다. 이름은 마당에 나와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가지 끝이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떨어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바람 소리도 듣지 못했고 떨어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없어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빈 가지를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옷 2벌, 큰어머니가 챙겨준 빗 하나, 그리고 아버지의 책. 보자기를 묶으면서 이름은 한 번 더 안을 확인했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 씨 집에서 온 사람은 둘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종 하나와 가마꾼들이었습니다. 여종은 말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보자마자 위아래를 한번 훑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잘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준비가 됐으면 타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가마는 낡았습니다. 비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삼배도 아닌 오래 써서 색이 바랜 천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마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큰아버지가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큰어머니는 그 옆이었지요. 이름은 가마 안에서 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큰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큰어머니는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잘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이 멀어지고 살구나무가 멀어지고 기와지붕이 멀어졌습니다. 이름은 가마 틈 사이로 그것들이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어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이 살았던 인연이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청사년을 벗어나자 길이 좁아졌습니다. 가마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이름은 두 손으로 보자기를 꼭 쥐었습니다. 안에 책이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보자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가마가 멈췄습니다. 밥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길가 주막이었지요. 이름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저려 있었습니다. 처음 밖에 나오니 햇빛이 강했습니다. 눈을 잠깐 찡그렸습니다. 여종이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었습니다. 이름은 밥을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막 앞으로 길이 나 있었고 그 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어느 산인지 몰랐습니다. 이름이 아는 산은 청사년 뒷산뿐이었으니까요. 여기는 이미 낯선 곳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다시 가마에 올랐습니다. 여종이 그제야 한마디 했습니다. 아직 한참 가야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마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흔들림이 덜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출렁거렸습니다. 이름은 눈을 다시 떴습니다. 가마 틈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구름이 왔습니다. 쉬지 않고 왔습니다. 이름은 그 구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구름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저 구름은 연풍현을 아는 걸까?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다른 생각이 밀려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최 씨 도련님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 그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요. 그 생각들은 한꺼번에 오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 위로 내려왔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낮에 먼지 냄새가 가시고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코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청사년의 흙 냄새와 달랐습니다. 땅도 다르고 풀도 다르고 바람도 달랐습니다. 여기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가마가 또 멈췄습니다. 이번엔 주막이 아니었습니다. 가마꾼 중 하나가 밖에서 말했습니다. 아씨, 저기 보이는 게 연풍현입니다. 이름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저녁 햇살이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길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크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기와지붕 몇 채와 초가지붕들이 섞여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로 실개천이 흘렀습니다. 연기가 몇 군데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짓는 연기였겠지요.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 마을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낯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 마을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느낌이었지만 아주 또렷했습니다. 여종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기 큰 기와집 보이십니까? 저 집입니다. 마을 안쪽 느티나무 옆에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담이 높았습니다. 대문도 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그 집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마을 집들에서 소리가 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아이들 소리, 어른들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런데 저 기와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담 안쪽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숨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보자기를 고쳐 쥐었습니다. 책이 손에 닿았습니다. 이름은 그 감촉으로 숨을 한 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이름은 앞을 보았습니다. 길이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내려가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름이 걸어 들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이름은 발을 내디뎠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발끝에 차여 굴러내려갔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들렸습니다. 돌멩이는 길을 따라 굴러가다가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계속 걸었습니다. 저녁 해가 등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름보다 훨씬 크고 긴 그림자였습니다. 마치 이름 대신 먼저 저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림자는 이름보다 앞서서 걸었습니다. 최 씨 집 대문이 가까워졌습니다. 대문은 안에서 열렸습니다. 이름이 다가가기도 전에 열렸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문이 열리자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옷은 깨끗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최 씨 집 안살림을 맡은 여종인 듯 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인사는 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아까 길에서 만난 여종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름은 그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처음 들어서던 날부터 늘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들어오십시오. 이름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청사년 큰아버지 집보다 컸습니다. 마당 한쪽에 장독대가 있었고 반대쪽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툇마루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방이 여러 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조용했습니다. 마당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종들이 움직일 때인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살림 여종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지금 안채에 계십니다. 오늘은 먼저 쉬시고 내일 인사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안채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부자리가 미리 깔려 있었고 등잔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준비해둔 것이었지요. 이름은 방으로 들어가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낯선 등잔불 빛이었습니다. 이름은 보자기를 풀어 책을 꺼냈습니다. 방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것 하나가 놓이자 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낯설었지만 조금은 덜 낯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름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나무결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갈라지고 다시 굳은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나무결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소리였습니다. 아주 낮고 조용한 소리였지요. 말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읊는 소리였습니다. 글을 읽는 소리였습니다. 이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는 벽 너머에서 왔습니다. 안채 쪽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있는 곳이었지요. 이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실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듣다가 이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였습니다. 한시였습니다. 낮고 일정한 박자로 읊는 소리였습니다. 이름은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한시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시를 읊는 소리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모자란 도련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를 읊었습니다. 이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했던 이 집에서 무섭다고 생각했던 도련님이 있는 곳에서 시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낯설었습니다. 낯선데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밤에 시를 읽었습니다. 이름이 어릴 때 잠이 오지 않으면 아버지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아버지는 등잔 아래서 책을 읽다가 이름이 오면 낮은 소리로 시를 읊어 주었습니다. 무슨 시인지 몰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이 왔습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였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이름은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뜨니 방 안에 햇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잠깐 어디인지 잊었습니다. 그러다 금방 떠올렸습니다. 연풍현이었습니다. 최 씨 집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여미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나오니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우물 옆에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길에서 보았던 그 느티나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주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줄기가 굵고 가지가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잎이 막 돋기 시작하는 때였지요. 연한 초록빛 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름은 그 나무 아래 잠깐 섰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 아버지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마치 땅을 확인하면서 걷는 것처럼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잠을 오래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25이라고 했는데 더 들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마당을 가로질러 오다가 이름을 보았습니다.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에서 서로를 보았습니다. 이름은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잤소. 뜻밖이었습니다. 이름은 잠깐 굳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잘 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오래됐소. 내가 어릴 때부터 이랬으니까. 이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꾸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책을 좋아하오? 이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보자기에서 책 냄새가 났소.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이름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습니다. 책 냄새. 아버지 냄새라고 생각했던 그 냄새를 이 사람은 책 냄새라고 했습니다. 같은 냄새를 다르게 부르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쩌면 같은 말이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이름이 물었습니다. 묻지 않으려 했는데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어젯밤에 시를 읽으셨습니까? 남자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이름을 보는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그냥 보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들렸소. 예. 놀라지 않았소. 이름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밤에 시를 읽으셨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이름은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청사년에 살았소? 이름의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 서참봉의 딸이요? 이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남자는 느티나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12살 때
아버지 따라 청사년에 간 적이 있었소. 그때 서참봉 어른을 뵈었지요. 그 집에 작은 아이가 있었소. 마당에서 혼자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2살의 자기를. 마당에서 아버지 책을 펼쳐놓고 혼자 글자를 짚던 날들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거요. 나는 그냥 지나쳤으니까. 그런데 기억에 남았소. 어린아이가 혼자 그렇게 글을 읽는 것이 좋아 보여서. 좋아 보여서. 이름은 그 말을 가슴에서 한 번 굴렸습니다. 불쌍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여워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보여서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진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그 등을 보았습니다. 흰 도포가 아침 햇살을 받았습니다. 도련님. 이름이 불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입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멈췄습니다. 편찮으십니까?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많이 아프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숨기지도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느티나무 아래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연한 초록 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청사년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이름은 느티나무 줄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닿는 순간 이상하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무에서 온기가 날 리 없었습니다. 햇살이 데워둔 것이었겠지요. 이름은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놓이든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뿌리가 있으면 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이 나무는 뿌리가 깊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요. 이름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가득 찼습니다. 어딘가에서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이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무섭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아픈 도련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직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책 냄새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밤에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의 이름이 마당에서 혼자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처음으로 아주 작게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느티나무에 잎이 돋는 봄이었습니다. 이름의 봄이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오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느티나무는 거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말없이. 이름은 손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단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름은 최 씨 집살림을 조금씩 익혔습니다. 우물이 어디 있는지, 장독대 항아리가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지, 안살림 여종 보기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새로운 집이었지만 손이 기억하는 일은 어디서나 비슷했습니다.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청사년 큰아버지 집과 달랐습니다. 도련님이었습니다. 최씨 도련님, 최서아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왔습니다. 이름과 딱 한 번 이야기를 나눈 그 아침 이후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을 천천히 걷거나 느티나무 아래 서 있거나 툇마루에 앉아 먼 곳을 보았습니다. 이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면 서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같은 마당에 있는데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름이 잠자리에 들렸는데 보기가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씨, 도련님이 좀 안 좋으십니다. 이름은 일어났습니다. 많이 안 좋으십니까? 예전에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심한 것 같아서요. 이름은 보기를 따라 안채로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쪽 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보기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하가 이불을 반쯤 걷어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등잔불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들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가져오겠습니다.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빠르게 나가 우물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물그릇을 서하 앞에 놓았습니다. 서하는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골랐습니다. 기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하가 낮게 말했습니다. 놀랐소?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것과 놀라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서하가 물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소. 이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폐가 좋지 않소. 3년 됐소. 3년. 이름은 그 말을 가슴에서 한 번 굴렸습니다. 그래서 혼처를 급히 구하셨습니까? 서하가 이름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끄러운 것인지 아픈 것인지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그리했소. 내 뜻은 아니었소.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뜻이 아니었을 텐데. 이름은 잠깐 서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어디선가 들어온 것이었지요. 불꽃이 작아졌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하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미안하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 말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아버지 집에서 2년을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름은 그래서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름이 말했습니다. 서하는 이불을 다시 여몄습니다. 손이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이름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시를 쓰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을 가누기도 버거운 손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해도 되겠소? 서하가 말했습니다. 예.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불만 작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말을 듣고도 얼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혼례를 올리셨습니까? 집안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 했소. 내가 막을 수 없었소. 이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하가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오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소. 이름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생각했습니다.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사람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눈을 감았습니다. 열 때문인지 피곤한 것인지 그 말이 마음에 닿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무십시오. 물은 여기 두겠습니다. 방을 나오려는데 서하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오. 이름은 멈췄습니다. 서 이름. 성이 서씨인데 이름이 이름이라니. 이름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지 말라고요.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셨구려. 이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온 후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낮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시를 읊는 소리였습니다. 첫날 밤 벽 너머에서 들렸던 그 소리였습니다. 이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가 멎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름은 그 시간 동안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런데 지금 이 집에는 뿌리가 뽑힐 위기에 처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가 아니라 저 방 안에 있는 25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그것이 지금 이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이름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달 중순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늘었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했지요.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서 빗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마당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들이 빗물을 맞아 더 짙은 초록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입들을 보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서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 공기가 폐에 좋지 않다고 보기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아침상을 안채 앞까지 가져다 놓았습니다. 보기가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툇마루 끝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기침 소리였습니다. 어젯밤보다 심했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멎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은 툇마루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같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가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꼭 이러십니다. 의원은요. 저번 달에 다녀가셨습니다. 약은 드시고 있는데 근본은 어쩔 수 없다 하셨지요. 근본은 어쩔 수 없다. 이름은 그 말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되풀이하면 더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보기가 잠깐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하는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어깨까지 올리고 있었지만 손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침상은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을 대지 않은 것이었지요. 드셔야 합니다. 이름이 말했습니다. 서하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눈이 무거웠습니다. 입맛이 없소.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서하는 잠시 이름을 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이었습니다. 보기가 아침에 쑤어 놓은 것이었지요. 서하는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같이 먹겠소.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잠깐 서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서하는 그제야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뜨고 내려놓고 또 뜨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채워주었습니다. 이름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서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릴 때 비를 좋아했소. 지금은요. 지금은 두렵소. 이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몸이 나빠지니까요. 그것도 있소. 그런데 서하는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비가 오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소.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오.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있다가 물었습니다. 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하는 죽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창 너머로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글을 더 쓰고 싶었소. 읽은 것들을 다 쓰기 전에 갈 것 같소. 쓰고 계십니까, 지금도? 쓰려 하는데 손이 예전 같지 않소. 이름은 서하의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붓을 오래 쥐기 어려운 손이었습니다. 읽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하가 이름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으면 도련님은 들으시면 됩니다. 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서하는 한동안 이름을 보았습니다. 뭔가를 헤아리는 눈이었습니다. 글을 아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서참봉 어른이. 예. 서하는 천천히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셨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름은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진 틈에 이름은 서하의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손에 아버지의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다른 그 책이었지요. 서하는 이름이 들고 온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이요? 아버지 책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가르쳐 주실 때 쓰던 것입니다. 서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책을 건넸습니다. 서하는 책을 받아 표지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이름이 늘 하던 것처럼요. 냄새가 나오. 예. 먹 냄새와 손때 냄새. 처음 오신 날 말씀하셨습니다. 책 냄새라고. 서하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웃음이 지나가니 어딘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웃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읽어주겠소. 서하가 책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한 곳도 있었지만 이름은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수없이 읽은 글들이었으니까요. 이름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빗소리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서하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기침이 한 번 올라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이름은 멈추지 않고 읽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서하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름이 멈췄습니다. 그 앞 구절 다시 읽어주겠소. 이름은 앞으로 돌아가 다시 읽었습니다. 서하는 그 구절을 듣더니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그 구절 옆에 무언가 적혀 있지 않소. 이름은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이름은 여러 번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글씨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쳤던 것이었지요. 이름은 눈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는 이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오래 곁에 있어 주는 것이다. 이름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언제 쓴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름이 태어나기 전인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인지, 아니면 혼자 이 책을 읽다가 쓴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이 방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서하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라 적혀 있소? 이름은 잠깐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읽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오래 곁에 있어 주는 것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름은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그 글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가늘고 고른 글씨였습니다. 오래 곁에 있어 주는 것. 이름은 눈을 들어 서하를 보았습니다. 서하는 창 너머 빗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열 때문인지 빗빛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지붕을 두드리고 마당을 적시고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거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의원도 어쩔 수 없다 했고 서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름은 그 바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름은 지금 이 자리에, 이 빗소리 안에 조금씩 뿌리가 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봄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봄이었습니다. 여름이 문턱에 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짙어졌습니다. 봄의 연한 초록이던 것이 이제는 깊고 진한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잎이 많아지니 그늘도 넓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이름은 그 그늘 아래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서하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이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후 며칠 동안 기침이 줄었습니다. 아침상을 다 비우는 날도 생겼습니다. 보기는 그것만으로도 좋아했습니다. 이름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이름은 서하의 방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책을 들고 갔습니다. 서하는 이름이 읽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창 너머를 보면서 중간에 멈추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말했습니다. 이름은 멈추고 다시 읽었습니다. 서하는 그 구절에 대해 말하기도 했고 그냥 오래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서하가 쓰고 싶은 것이 생기면 이름이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하의 말을 따라가면서 붓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말을 따라가지 못해서 중간에 멈추기도 했습니다. 서하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다 적으면 그때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손이 빨라졌습니다. 서하의 말이 어디서 빨라지고 어디서 느려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 잠깐 멈추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그 호흡을 따라갔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받아 적는 사람이 같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하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글씨가 아버지를 닮았소. 이름은 붓을 들고 서하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 책에 아버지 글씨가 있지 않소. 닮았소. 가늘고 고른 것이. 이름은 다시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 글씨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닮았다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닮았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하가 평소보다 오래 말을 했습니다. 이름은 받아 적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고 싶구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살고 싶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쓰고 싶다는 것이, 읽고 싶다는 것이, 더 오래 있고 싶다는 것이. 이름은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말하는 동안 끝까지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하가 다 말하고 나서 이름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을 하고 싶소? 이름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버지도 큰어머니도 이 집보기도 이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름 스스로도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들이 늘 먼저였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도 천천히. 왜요? 서한은 잠깐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못 있을 거요. 그 후에도 이름은 살아야 하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무겁고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 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런데도 곁에 있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받아 적었습니다. 같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곁에 있어 주는 것. 아버지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 작고 가는 글씨가요. 이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살겠습니다. 서하가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쓴 것들,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내렸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모양만 있었습니다. 이름은 읽었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이름은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책을 꺼냈습니다. 그 작은 글씨가 있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그 글씨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오래 곁에 있어 주는 것이다. 이름은 그 옆에 빈자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옆에 조금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나는 잊겠습니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이 마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옆에 이름의 글씨가 놓였습니다. 가늘고 고른 글씨였습니다. 닮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책을 덮었습니다. 창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청사년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어디서 보든 같은 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별이 많은 날은 누군가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라고. 이름은 이제 그 말이 무서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팔려오듯 이 집에 왔지만 이 집에서 이름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글씨가 닮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뀐 것이었습니다. 나쁘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물을 깃고 불을 지필 것이었습니다. 서하의 방에 가서 책을 읽어줄 것이었습니다. 서하가 말하면 받아 적을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같이 빗소리를 들을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서하가 얼마나 버틸지 몰랐습니다. 이름이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알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서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자기 이름 잊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잊지 말라고. 이름은 잊지 않았습니다. 청사년에서도 큰아버지 집에서도 이 낯선 연풍년에서도 이름은 끝내 자기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초가집도 아니고 묵은 밭도 아니고 낡은 책 한 권과 그 안에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이름은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느티나무가 밤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깊고 단단한 뿌리 위에서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그냥 흔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별빛이 내려왔습니다. 서이름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름답게 자기 자신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복 받으세요라고 남겨주시면 그 인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기운으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조선 야담이었습니다.